MBTI 이전에도 이제 많은 성격 이론들이 있었죠. 최근까지 굉장히 유행하던 그 혈액형 성격론, 그건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자, 최초의 성격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히포크라테스의 체행론입니다. 자, 기원 전 그리스의 이제 의사의 조상이죠.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은 그 인간의 체액을, 몸속에 있는 이런 체액을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요즘에도 이 히포크라테스 체행론을 바탕으로 한 심리 검사들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담즙질에 해당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본인 성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재미로 보시고요. 그래서 좀 천성적 지도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성향이 있고요. 동양에도 이런 체질론의 성격론이 있습니다. 자, 이재마 선생의 사상체질론, 그래서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데, 저는 또 여기 소양인에 해당을 합니다. 보시면 새로운 세계 개척에 관심이 많다. 약간 비슷한 것도 있고요. 성격이 급하고 지속성이 없다. 호기심이 많지만 끈기는 부족하다. 이런 성격적인 측면입니다. 이것도 해당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유명한 이제 혈액형 성격론이죠. MBTI가 유행하기 전에는 이제 혈액형 성격론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듣던 얘기가, 저는 B형인데 B형 남자는 못된 남자래더라. 그래서 소개팅 이전에 B형이라면 안 만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B형 털털한 구석이 있음, 대하기 편함, 그러나 자기 멋대로 굼 등등등. 자, 본인들 혈액형 다 아시고 다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도 하시고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문학적인 배경을 가진 성격 이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서양에서는 별자리 성격론. 자, 그래서 이제 12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별자리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9월 달이기 때문에 처녀자리입니다. 처녀자리의 대표적인 성격은 이제 현실적이고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이성적이다. 그렇고요. 제 아내는 물고기 자리고 애들은 개자리고. 그런데 띠별 성격론도 있죠. 동양에서는. 자, 동서양이 다 이제 비슷하게 사람들 성격을 비슷하게 이렇게 예측하고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자, 저는 75년 토끼띠입니다. 토끼띠의 성격은 귀엽고 사람이 말이야 착하고 좀 다정하고 예술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4가지 성격 유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본 제 성격이 맞는 부분도 있고 좀 아닌 것 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을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전통적인 이런 성격 이론에 문제점들이 있어요. 자, 체질론, 4가지로 사람의 성격을 구분하는 이런 이론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유형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데. 자, 요게 이제 인구 증가 추이입니다. 얼마 전에 80억을 넘었죠. 세계 인구가.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은 2080년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100억을 넘고. 자, 80억을 4개로 나누면은 유형당 20억씩이죠. 나랑 성격이 같은 사람이 19억 9,999만 9,999명이 더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설명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죠.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액형 성격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게 이제 나에 대한 설명, 그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는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번째 문제는 그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자, 혈액형 성격 이론이 이제 제일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 봤는데, 혈액형은 항원 항체의 종류일 뿐이지 성격을
뭐 구성하거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작다는 거죠. 영향이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의 그 외에 뭐 유전적인 기질이라든가 살면서 만들어지는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묻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액형만으로 이 사람을 설명하기는 과학적이지 않다. 자, 그게 이제 과학계에서는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B형 남자가 나쁘다고 뭐 사귀지 말고 그러실 필요 없고요. 자, 또 이제 천문학적인 바탕을 둔 이론들, 뭐 별자리라든가 T별 성격 이론의 문제는 이 12개의 성격 유형이 너무 적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하나에 뭐 한 몇천만 명씩 들어가긴 하지만 너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천문학적인 그 예를 들어서 뭐 몇 월 달에 내가 태어났고 그게 내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직 확인이 덜 됐다는 얘기죠.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따뜻한 여름에 태어난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뭐 추울 때 태어난 사람의 성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아직 확인된 바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예전부터 이어져 온 관찰에 의해서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타당하다는 생각은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큽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문제인데요. 전통적 성격론의 문제점은 반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적극적이지만 싫어하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약점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려는 사람입니다. 맞는 것 같죠? 다 내 성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이유는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기 때문이에요. 성격 기술 자체가. 자, 그래서 이 반엄이라는 그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독심술을 하는 그런 마술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 너무 잘 맞춘다 막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말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반엄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전통적인 성격 이론은 이 사람이 많은 것에 비해서 너무 이제 적은 유형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볼 때는 이제 얻어 걸리는 게 하나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전통적 성격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MBT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혹시 MBTI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안경 끼신 분. ISFJ. 예. 저는 ENTP입니다. ENTP. 발명가형.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너무 한 문장으로만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제 매뉴얼이 있긴 있습니다만. 자, MBTI 성격론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이제 정신역동 이론의 이론가의 이론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왔습니다. 자, 융은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렇게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제일 가운데 보시면 이제 자기라고 있고 조금 이제 겉쪽으로 가보면 자아라는 게 있는데, 자아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이세요. 나는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나입니다. 그리고 저기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자기는 진짜 나예요. 어쩌면 이제 불교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진짜 자기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과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융이라는 사람이 불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불교적 가르침도 어떻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찾기 위해서 평소에 노력을 하고 그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이는 지금 나의 모습은 진짜 나일 수도 있지만 진짜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대충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내 안에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대립 원리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되는 두 에너지가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은 줄어들고 이쪽이 많아지면 이쪽은 뭐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봤고요. 그 아이디어에서 또 영감을 얻어서 이사벨 마이어스와 캐서린 브릭스라는, 캐서린 브릭스가 어머니고요. 이사벨 마이어스가 딸입니다. 이제 모녀인데 요분들이 타입 인디케이터라는 이제 검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MBTI의 MB가 마이어스와 브릭스의 MB입니다. TI는 이제 타입 인디케이터 이제 검사 뭐고요. 자,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이런 건데요. 에너지의 방향이 상반되는 대립적인 에너지의 방향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외향, 내향. 그것은 에너지의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밖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내 내면에 눈을 돌리려고 하고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인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수집하느냐인데, S, 감각을 중시하는 사람은 실제로 현실적인 그런 증거를 따지려고 해요. 그리고 직관, N을 중요하는 사람은 감을 중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N 쪽에 있는 사람은 오, 감 잡았어. 이러고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고, S 쪽의 사람은 이거 좀 자료가 부족한데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T형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F 쪽에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라든가 공감의 근거를 두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대처 방식, 문제 해결 방식 같은 건데요. J 쪽에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때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제 J들은 여행 갈 때 여행 계획만 몇 페이지예요. 막 맛집 다 찾아보고 뭐 이제 공항에서 무슨 출구로 나가야 되는지, 뭐 차는 어디다 세워야 되는지 막 다 써놓고 여행 준비를 해요. 근데 P인 사람들은 그냥 갑니다. 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여권은 막 이런 거 물어봐야 돼. 저는 이제 P 쪽이기 때문에 옛날에 대학 다닐 때 MT 갈 때 어디서 내리는지 몰라가지고 한 역 더 갈 뻔했습니다. 대성리 가는데. 근데 괜찮아요. J들이 옆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보완적인 거죠.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요.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16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4가지가 이제 어느 쪽이냐, 2개씩 나뉘고, 그게 유형으로 뽑으면 이제 16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 성격은 잘 아실 것이고요. 자, 요것을 이제 적용을 한단 말이죠. 현대 사회에서 또 많이 이제 유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연애궁합으로 보기도 하고. ENTP는 INFJ랑 맞는군요. 제 아내는 ENTJ입니다. 어디 갔어? ENTJ. 예, 굉장히 안 맞는 뭐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일단 이걸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배우자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내가 안 맞았구나 이 인간하고 뭐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오시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시기도 하겠고, S 같은 분들은 뭐 이제 연애하는 연령대 친구들은 뭐 그래서 뭐 잘 맞았구나, 또는 이 사람은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헤어지고 딴 사람 만나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자, 로맨틱 순위, 뭐 INFP가 제일 로맨틱하다. ENTP는 어디 있습니까 또? 11위네. 별로 좀 로맨틱하지 않나 봐요. 연애 유형, 근데 망한 연애 유형이래. 뭐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그 근거가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연애에 제일 많이 적용이 되고 재밌으니까. 그리고 재밌는 것이 취업 장면에서도 MBTI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 구직자가 뽑은 합격률 1위 유형 ENFP. 그러니까 구직자라는 건 이제 그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 입장이죠. 자, 채용 직업 기업 쪽에서도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기업 이름들이 다 나왔는데 자기소개서에 뭐 유형을 쓰게 한다든가 직무적합도 뭐 작성을 하게 한다든가 해서 MBTI를 검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유형별 직업, 뭐 적합한 직업 같은 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자, 이렇게까지 이제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자, 사실 이 부분, MBTI를 적용하는 부분은 연구된 적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연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MBTI를 가지고 사람들이 추론을 해서, 일반인들이 추론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재미로. 참고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그 적용에 있어서의 타당성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연애야 뭐 그렇다고 치고 어차피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뭘 가지고라도 다 헤어지게 돼 있고 좋으면은 뭐 뭘 가지고라도 끝까지 가는 게 사람인데 이건 좀 위험해요. 네, 기업에서 MBTI를 적용한다.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기업 장면, 그러니까 인재 선발이라든가 직무 적합도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성격 검사는 따로 있습니다. 조직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척도가 MBTI 말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들 이름이 나와서 죄송한데 혹시 관계자분 계신가요? 이름이 나와서 죄송한데 이분들은 조직 심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인재 선발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는 기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 입장에서 저런 기업은 사실 이렇게 막 안 됐다고 크게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그런 데예요.